안녕하세요. 광주시 보건소 구강보건센터에서 실시하는 초등학교 고학년 및 중고등학교 청소년 대상 구강보건교육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깨끗하고 건강한 치아가 예쁜 미소를 만듭니다. 세균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건강한 치아와 밝은 미소를 만들 준비가 되었나요?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큰 제목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퀴즈를 하나 낼게요.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입니다. 뭘까요? 잘 모르겠나요? 그럼 힌트를 줄게요. 정답은 바로 구강관리 실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강관리 방법을 잘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강관리를 매일 꾸준하게 실천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연구치는 정말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연구치는 왜 소중할까요? 사과를 한 입에 넣어 씹지 않고 꿀꺽 삼킬 수 있을까요? 그건 어렵죠. 네, 건강한 치아는 저작 기능, 음식을 씹을 수 있게 하고, 발음 기능, 정확한 발음으로 말할 수 있게 하고, 미적 기능, 미소를 예쁘게 만들죠. 여기서 첫 번째 역할인 저작 기능을 설명하는 글입니다. 모든 음식의 섭취는 가장 먼저 치아의 씹는 기능을 통해 몸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치아가 튼튼해야 잘 씹어 먹을 수 있고 키도 무럭무럭 커지겠죠. 우리 학생들은 자신의 치아가 몇 개인지 세어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이 20대가 되면 사랑니까지 포함해서 총 32개의 치아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구강관리를 대충 하면서 세월을 보내다가 70대가 되었을 때 우리의 치아는 몇 개가 되어 있을까요? 아마도 치아의 절반 이상이 사라질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치아가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건강하지만 방심하고 구강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면 세월이 흐르면서 치아에 문제가 생기고 치아 개수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치아가 안 좋아져서 구강관리가 중요하다고 느낄 때쯤이면 연구치를 이미 많이 떠나보낸 뒤일지도 모릅니다. 치아 관리를 못해 한 번 빠진 연구치는 절대 새로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연구치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자, 우리가 11살부터 20살까지를 청소년기라고 합니다. 청소년기의 구강 관리는 어떻게 할까요? 치톡이 왔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친구가 치아 관리를 못해서 치과에서 이를 뽑았다고 합니다. 반성하고 있지만 한 번 뽑힌 연구치는 다시 나오지 않겠죠. 청소년기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간식을 자주 섭취하고 구강관리를 소홀히 해서 충치가 잘 생기고 호르몬 분비가 많아지면서 잇몸 질환도 잘 생깁니다. 그러므로 청소년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구강건강 관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약간 뜨끔하는 친구 있을 겁니다. 학교에서 점심을 먹고 칫솔질 하는 학생이 39.5%밖에 안 됩니다. 즉 3명 중 2명은 칫솔질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청소년 구강관리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네요.
구강 관리를 하지 않았을 때 구강에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구강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전신적으로 이렇게나 다양한 질병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구강 관리가 정말 중요하답니다. 자, 그럼 정말 중요한 구강 관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두 그림의 공통점은 무엇이죠? 네, 맞아요. 굉장히 더럽고 불쾌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균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속 치아면에 붙어있는 세균막을 채취해서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보았더니 세균들이 이렇게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 입안에서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지 모릅니다. 앞서 보았던 세균은 충치를 일으키는 산을 내뿜거나 독소를 만들어냄으로써 충치와 잇몸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결국엔 치면세균막이라는 게 형성되면서 세균에 의해서 이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치면세균막을 제때 잘 없애준다면 구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겠죠. 자, 그럼 퀴즈입니다. 아래 암호를 좌표에서 찾아서 알맞은 단어를 유추해 보세요. 어렵나요? 자, 그럼 힌트를 줄게요. 정답은 네, 칫솔질로 치면세균막이 생기지 않게 관리하자 입니다. 네, 다음 퀴즈입니다. 아래 두 그림에서 서로 다른 점 3가지를 찾아보세요. 첫 번째, 입냄새를 유발하는 혀에 낀 백태를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가 까맣게 썩은 충치. 세 번째, 잇몸이 검붉게 변하는 잇몸병. 네, 맞습니다. 구강 건강 문제의 대표적인 3가지입니다. 먼저 충치, 치아 우식을 살펴볼게요. 우리가 간식을 먹으면 입속의 세균이 간식 속 당분을 먹고 산이라는 걸 뱉어내는데요. 그 산에 의해서 치아가 상하게 되고 이를 우리가 충치라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당분 섭취를 자제하고 음식을 먹고 나서 칫솔질을 통해 치면세균막을 관리한다면 충치가 생기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충치는 한번 생기면 자연적으로 없어지거나 스스로 치유가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꼼꼼한 구강 관리를 통해서 충치가 생기지 않게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 치면세균막 관리와 충치 예방을 위한 4가지 방법 중 가장 중요한 올바른 칫솔질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충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됩니다. 침착된 초기 치면세균막을 제때 칫솔질로 관리하지 않으면 이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상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가 점점 썩어서 없어진다니 참 무서운 질환이죠. 다음은 올바른 칫솔질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중간중간 숨어있는 글자 5개가 나올 겁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칫솔을 잡을 때부터 이렇게 연필 잡듯이 칫솔을 잡고요. 손에 힘을 빼고 이렇게 엄지손가락에 하얗게 되지 않게 완전히 힘을 빼고 치아와 잇몸 사이 경계 부위를 부드럽게 닦아주도록 할 겁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칫솔을 준비를 해서 칫솔을 연필 잡듯이 잡아보도록 할게요. 오른손에는 칫솔을, 왼손에는 거울을 준비해서 내 치아를 직접 거울로 보면서 이를 닦아보도록 할 겁니다. 왼쪽 아래 바깥쪽 어금니 부분을 먼저 눈으로 보면서 칫솔을 갖다 댑니다. 이렇게 치아와 잇몸 사이 경계 부분에 대각선으로 위치를 시켜주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이 부분에 한번 위치를 시키고 나서부터는 칫솔을 떼서 이렇게 닦는 게 아니라 칫솔 털끝의 부분을 이 잇몸 사이 경계 부위에다가 고정한 상태에서 이렇게 둥글게 닦아주는 거예요.
이 칫솔 털이 이렇게 왔다 갔다 둥글둥글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정시킨 상태에서 치아 하나당 10번씩 부드럽게 닦아주어요. 손에 힘을 빼고 닦고 있죠? 같은 방법으로 바깥쪽 면을 다 닦아주세요. 바깥쪽을 다 닦았다면은 위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10번씩 경계 부위를 닦아주고요. 닦았으면 이번에는 안쪽을 똑같이 닦아보도록 할 거예요. 안쪽 깊숙하게 위치를 시키는데요. 칫솔 털이 위에 올라오지 않게끔 칫솔을 깊숙하게 위치를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 마찬가지로 대각선으로 경계 부위에다가 갖다 대시고요. 고정시킨 상태에서 또 작은 원을 그리면서 부드럽게 닦아줍니다. 치아 한 개당 10번씩 닦아주어요. 다 닦았으면 그 앞에도 마찬가지로 위치를 시켜주고요. 10번씩 닦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안쪽을 모두 다 닦아주시고요. 앞니 안쪽도 닦는데 채워서 한 개 한 개 부드럽게 닦아주어요. 하나하나 쓱싹쓱싹 10번씩 편안하게 바깥쪽과 안쪽 씹는 쪽에 치아와 잇몸 경계 부위 부분을 다 닦았다면은 이제는 혓바닥을 혀 클리너라는 좋은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10번 정도 긁어주시면 구역질도 좀 덜 나오고요. 혀를 더 깨끗하게 닦아서 입냄새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닦아야 올바르게 제대로 칫솔질을 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상에 나왔던 정답을 공개합니다. 뭘까요? 네, 맞아요. 칫솔질 하자. 정답입니다. 아까 본 영상을 정리를 해볼게요. 올바른 칫솔질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순서를 정해놓고 구석구석 꼼꼼하게 닦아야 합니다. 위에 어금니의 안쪽과 바깥쪽, 아래 어금니의 안쪽과 바깥쪽, 위아래 앞니의 안쪽과 위아래 앞니의 바깥쪽, 어금니에 씹는 면. 이렇게 순서를 정하여 빠지는 곳이 없도록 닦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 치아당 10번 이상 꼼꼼하게 닦아주어야 돼요. 치아만 닦는 것이 아니라 치아와 잇몸 사이에 있는 경계 부위를 닦으면서 잇몸을 마사지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치아 사이사이를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반드시 사용하여 관리해주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칫솔질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충치가 잘 생기는 부분을 알고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닦아줘야 합니다. 이렇게 어금니에 씹는 면, 그리고 이와 이 사이, 이와 잇몸 경계 부위를 중점적으로 칫솔질을 해준다면 충치가 잘 생기지 않겠죠. 그리고 치아와 치아 사이는 반드시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치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한번 눈으로 볼게요. 선생님은 치실보다는 치간 칫솔을 추천하는데요. 치실이 닦는 범위보다 치간 칫솔이 닦는 범위가 더 크고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치간 칫솔의 크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치아 사이 공간에 맞는 치간 칫솔을 사용하는 게 좋은데요. 내 치아 사이 공간에 치간 칫솔을 넣었을 때 살짝 빡빡한 저항감이 드는 정도가 나한테 맞는 크기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렇게 고정성 교정장치를 부착한 경우에도 교정장치 주변으로 치간 칫솔을 사용하여 닦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문제입니다. 치간 칫솔에 대해서 지금 잘못 말하고 있는 친구는 누구일까요? 정답은 네, 나영이죠. 교정장치 주변과 치아를 닦을 때 치간 칫솔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구강관리 ASMR입니다. 다양한 구강관리 방법의 소리를 잘 듣고 소리에 해당하는 구강관리 방법에 선을 그어줍니다. 우리 다 같이 집중해서 소리를 들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소리입니다. 이건 무슨 소리일까요? 다음 두 번째 소리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죠?
네, 그 다음 네 번째 소리입니다. 네, 마지막 소리예요. 네, 그럼 선을 그어보도록 할게요. 네, 모두 정답을 맞췄겠죠? 네, 이렇게 치면 세균막 관리와 충치 예방을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치아 불소 도포입니다. 불소는 치아를 단단하게 해주고 산에 의해 치아가 녹는 것을 막아줘서 충치를 예방합니다. 불소 치약을 이용하거나 불소 용액을 양치할 수도 있고 치과에 방문하면 불소 도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림을 보고 알맞은 불소 도포 방법을 말해볼까요? 정답은 네, 불소 용액 양치법, 치과 방문, 불소 치약 이용법입니다. 치면 세균막 관리와 충치 예방을 위한 세 번째 방법은 바로 치아 홈메우기입니다. 혓바닥으로 어금니 씹는 면을 한번 훑어보세요. 씹는 면은 평평하지가 않고 깊고 좁은 홈이 있을 겁니다. 그 홈은 칫솔털이 잘 닿지 않아서 충치가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치과에 가서 저 홈을 평평하게 메워주는 겁니다. 깎지 않고 메우는 것이므로 하나도 아프지가 않아요. 단 충치가 생기지 않은 깨끗한 치아만 할 수 있으니 썩기 전에 얼른 치과에 가서 치아 홈메우기를 받는 것이 좋겠죠. 치면 세균막 관리와 충치 예방을 위한 마지막 방법입니다. 먹는 음식을 조절하는 것이죠. 인스턴트나 밀가루, 빵, 과자, 사탕, 초콜릿 같은 음식은 당분이 많아서 충치가 잘 생기는 음식이므로 많이 먹지 말고 가끔씩만 먹는 게 좋겠네요. 먹고 나서는 칫솔질을 꼭 해줘야겠죠. 반면에 이런 음식들은 치아가 깨끗해지고 건강해지는 음식입니다. 적절하게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퀴즈입니다. 건강한 치아를 위해서 가장 노력하는 친구는 누구일까요? 정답은 효준이죠. 여러분의 식습관은 어느 친구와 더 비슷한가요? 구강 문제의 대표적인 세 가지 문제 중 하나인 잇몸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칫솔질을 대충 한 치아는 치면 세균막이 부착되게 되고 세균에 의해 생성된 독소가 잇몸에 염증을 일으켜서 잇몸이 붓고 피나며 냄새가 나게 됩니다. 치면 세균막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와 잇몸 사이 경계 부위에 잇몸에 염증이 생겼네요. 이런 증상들이 느껴졌다면 잇몸병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친구들은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되는 사춘기이기 때문에 잇몸 혈관이 많이 확장되어 있어서 잇몸병이 더 잘 생길 수 있으므로 더욱 세심한 구강 관리가 필요합니다. 치면 세균막이 잇몸 근처에 계속 남아있으면 잇몸병은 점점 더 심해질 수 있으므로 칫솔질을 포함한 구강 관리를 꼼꼼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주기적으로 치과에 가서 정기 구강 검진과 치석 제거인 스케일링을 하면 평생 건강한 잇몸으로 살 수 있습니다. 구강 문제의 대표적인 세 가지 중 마지막 바로 입냄새를 유발하는 혀의 백태입니다. 요즘 마스크를 착용하다 보니 내 입냄새를 내가 맡고 깜짝깜짝 놀라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오늘은 입냄새를 싹 없애주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칫솔질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식사를 하지 않았다면 굳이 아침에 일어나서 칫솔질까지 할 필요는 없고 혀를 혀 클리너를 이용해서 혀의 백태만 긁어주고 입을 헹궈주면 됩니다. 그리고 미지근한 물을 한 컵 정도 마셔주면 입냄새가 사라지고 개운한 느낌이 들어서 기분까지 좋아질 겁니다. 자, 그럼 앞에 배웠던 내용들을 퀴즈로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이 가능한 구강관리를 위한 5가지 방법. 첫 번째, 동시에 외치는 글자를 듣고 단어를 맞춰보세요. 줄! 한 번 더 들어볼까요? 줄!
7. 네, 정답은 칫솔질입니다. 뒤섞여 있는 단어를 순서대로 배열하여 정답을 맞춰볼게요. 정답은 불소도포입니다. 그림으로 표현된 상황을 보고 빈칸에 적절한 단어를 맞춰볼게요. 정답은 치아 홈 메우기입니다. 뒤섞여 있는 단어를 순서대로 배열해서 정답을 맞춰보세요. 정답은 식이 조절입니다. 그림으로 표현된 상황을 보고 빈칸에 적절한 단어를 맞춰보세요. 정답은 정기 구강 검진입니다. 이 방금 문제 5가지를 가지고 빈칸의 단어를 한번 말해보도록 할게요. 하루에 3번 어디에서든 가능한 정답은 칫솔질. 치아 갑옷을 치과에서 할 수 있어요. 뭘까요? 불소도포. 치과에서 어금니에 하는 거죠. 뭘까요? 네, 치아 홈 메우기. 어디서든 내가 조절할 수 있어요. 뭘까요? 식이 조절이죠. 주기적으로 치과에서 하는 거죠. 뭘까요? 정기 구강 검진입니다. 자, 여태까지 배운 내용을 영상을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함께 갈 건강한 내일을 위해 우리가 잊지 말고 해야 하는 5가지 예방행동. 무언가를 먹었다면 그게 무엇이든 반드시 칫솔질. 올바른 칫솔질만으로도 치아의 건강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충치는 절대 스스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잊지 마세요. 칫솔질. 충치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을 참 좋아해요. 햄버거와 단짝인 탄산음료, 과자, 빵 속에 가득한 설탕. 여러분들이 무심코 먹는 음식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말랑말랑 젤리와 캐러멜은 충치의 절친이죠. 설탕이 들어간 음식과 이와 같이 치아에 달라붙는 음식을 피하고 과일 채소는 많이 먹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치를 예방할 수 있어요. 살이 많이 찌고 몸에 좋지 않은 인스턴트 음식 대신에 영양가 있는 단백질, 비타민, 칼슘 등 몸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읍시다. 치아에 씹는 면에 깊고 좁은 골짜기가 있는 경우 세균이 침투하기 매우 쉬워 충치가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틈을 메워서 세균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틈이 생기면 그 속에 음식 찌꺼기와 세균들이 자리 잡고 충치를 만들어내죠. 한 번 만들어진 충치는 시간이 지나도 스스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틈이 없게 구석구석 잊지 마세요. 치아 홈 메우기. 깨끗한 치아에 불소를 도포하는 일은 치아의 세균을 이겨낼 튼튼한 갑옷을 입히는 것과 같습니다. 불소 치약을 사용하거나 불소 용액을 이용해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치과를 방문해서 불소 도포를 받을 수도 있죠. 내 치아에 튼튼한 갑옷을 입히는 일 잊지 마세요. 불소 도포.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치과에서 구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해요. 충치는 소리 없이 찾아오거든요.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치석 제거를 받고 잇몸병과 충치 치료를 미리미리 받는다면 건강한 치아를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겠죠?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1년에 2번씩 가보면 어떨까요? 내일을 위한 5가지 예방행동. 건강한 구강관리의 첫걸음입니다. 건치소년단 멤버인 건강한 이의 치스타입니다. 앞에서 배운 5가지 구강관리 방법을 해시태그로 달아볼게요. 샵 불소도포, 샵 올바른 칫솔질, 샵 치간칫솔, 샵 치실, 샵 치아 홈메우기, 샵 구강관리 방법. 평소에 칫솔질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열심히 하게 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네, 우리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아파야지만 치과에 가서 아픈 치료를 받고 나서야 이를 잘 닦아야겠다라는 후회를 합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아프지 않을 때 구강 관리를 잘 해야 하고 아프지 않을 때 치과에 가야 아픈 치료를 받지 않고 치과를 웃으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칫솔질을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친구들끼리 서로 챙겨주는 학교 문화가 필요합니다. 점심 먹고 칫솔질 하러 가자 라고 서로 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태도와 행동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배운 구강관리 방법을 실천해서 평생 동안 건강한 치아와 밝은 미소를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 나가기를 바랄게요. 오늘 이야기 듣느라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